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피청구인 측 자체가 변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핵심적인 내용들은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헌법에 반하는가 안 하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주로 부정선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실제로 수사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인데 어제 계속 그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변론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변론기를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특전사가 총을 들고 와서 국회를 봉쇄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졌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에는 국회는 가장 예외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의 해제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만큼은 절대 군대 같은 것을 투입을 해서 막지 못하게 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소위 진술조서,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질문 조서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 피청구인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론할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서 있잖아요. 헌재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고 어제 이제 검찰 수사 기록도 공개가 됐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일단은 위법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상 녹화가 돼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변호사들이 입회를 해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소위 서명까지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채택해 왔어요. 이번만 예외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영상 녹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고 하나는 지금까지 8차례 변론 과정에서 계속 증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8차례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9차례 마지막 최종적인 다른 증거를 얘기할 때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증거 채택 같은 경우는 문영배 헌법재판관 혼자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대통령 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 3인,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인데 지금 2인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증거가 맞다라고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그 이후에 헌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채택했으니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